새마을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3강 견성 셋.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21일 정진 회양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일과를 굴리는 게 시작만 해놓으면 잘 가요, 세월이. 그죠? 벌써 1월 달이 21일이 오늘이 회양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매일 그냥 일과를 쭉 지키다가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이렇습니다. 세월이. 이제 수림 씨하고 우담 씨는 조금 아직 30대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많이 안 들 것입니다. 40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면 이게 그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단위로 한다? 매일매일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지나면, 일과를 잘 굴리면 오늘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잘, 일과 잘 굴리기, 꾸준히 실천을 해보면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 중에 견성을 하고 있습니다. 96쪽. 네네. 예, 그렇습니다. 99페이지 할 차례죠. 근데 앞에서 또 다 잊어버렸죠. 이제 벌써. 그러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시작할 때 하는 데까지. 자, 96쪽 허공성에 대해서. 자, 시작. 견성.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장엄불토도 지옥 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물 위에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구름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리하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팔도 손도 이렇게 하잖아.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맘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요. 백봉 선생님 말씀처럼 견성은 바로 허공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랫동안 몸뚱이 나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 장엄불토, 지옥 천당,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본래 모든 모습을 나투는 모습 없는 법신이다. 몸뚱이는 작용이다 하면 이 사실이 이해되면서 파악됩니다. 그러면 본래 진짜나 법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네가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네가 못 깨닫는다 말이여.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냐 말이여. 찾아봤든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라.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습니다. 어떤 내가 찾고 있습니까? 몸뚱이로서의 내가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미 안과 밖을 나누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장벽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찾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습 없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찾는 것을 놓아버리면 찾는 자와 찾는 것이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찾는 것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찾는 자도 허공성이고 찾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찾는 자가 곧 찾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지고 젊음과 늙음이 없고 안다 모른다 선악 남자 여자가 다 떨어진 자리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되돌아서 시견을 세워서 환상놀이 노름놀이에서는 능히 남자 여자를 놔두고 선악도 놔두는 거요. 그러나 선악 남자 여자도 전부 허공성인 줄 알아. 이 우주도 허공의 노름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허공의 주인공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놈이라. 그놈도 허공성이라. 모든 것이 허공성이여. 백봉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삶이 다 환상놀이란 것입니까? 절대평등성, 허공성은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진 상대성의 압소식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둡니다. 그래서 환상인 인생놀이를 굴립니다. 인생이 환상놀이다. 사실은 이 점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럴 겁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차츰 공부하다 보면 실감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반대로 공부가 안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안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공부가 잘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야 합니다. 공부 잘 되는 것도 허공성, 안 되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되면 으쓱하고 안 되면 소침해집니다. 보통 우리들은 잘한다 못한다 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여깁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내 것이 되어 잘하면 잘한다에 쏙 빨려 들어가고 못하면 못한다에 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한다 못한다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거기 우리가 일요일 날 대학 강목 결의를 성 교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학 강목 결의를 감산대사께서 저술을 하셨죠. 강론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초지거사님이 밴드에 감산대사가 공부하신 성덕거사님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보시라고요. 감산대사께서 공부하신 과정이 보면은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데 우리는 잘하는 내가 있고 못하는 내가 있지요. 늘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화내는 내가 있고 소침한 내가 있고 불안한 내가 있고 기뻐하는 내가 있고 늘 내가 있어요. 늘 내가 있어. 근데 그 내가 맞아면 환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이 되어버려서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붙잡고 안 놔주죠. 잘하는 것도 내 것이니까 붙잡고 안 놔줘. 그러니까 암환상이 탱천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내 것이라고 안 놔주니까 그냥 사람이 팍 까풀어지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못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무엇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가짜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짜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려놓는단 말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그게 내 것이거든. 내 것. 그 감탄대사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쭉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정말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성덕가사님 보셨죠? 그 뒤에 보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또 나라는 것을 또 부추긴다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내다라고 할 때 정말 총알같이 딱 그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이제 쭉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견성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견성이에요. 일단 견성이 돼야지 뭐가 되냐? 말하자면 쭉 공부를 해서 우리가 불태전의 그 자리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면 그 전에는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직연에 서는 것을 초견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초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초견성을 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실제로 성품을 보거든요. 실제로 성품을 보아야 자기가 이제 정말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맨날 둘러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꾸준히 배우고 있죠. 지금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담씨 견성하고 싶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백봉 선생님은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교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욕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백봉 선생님은 왜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담씨는 저번 시간에 안 왔지요? 우리 다 공부를 해서 아는데 저기 표거사님 백봉 선생님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백봉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다. 지금은 알아들을지 못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저번 시간에 했죠? 허공으로서이나. 자, 또 한번 보자. 박은경 쌤, 왜 그렇다고 했죠?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딱 실감하게 되면 바로 견성인데 쉽지 않은데요. 야, 저번 시간에 내가 진짜 말을 많이 했던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려고 오늘 그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열심히 얘기했던데. 성창원 씨는 기억하지? 왜 그렇다고 했죠? 원래 나한테 왜? 이 점을 처음부터 내가 딱 믿고 딱 들어가면은 공부하기가 그렇게 막 먼 나라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견성이라면은 막 넘볼 수 없는 어떤 장벽 같은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품을 본다. 누구 성품을 봐요? 누구 성품을 봐요? 금오랭?
내 성품을 봐요. 너무 성품 보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보는데 누구 성품을 봐? 내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내 성품이 어디에 있나요? 내 성품 어디에 있나요? 저기 수리마, 나한테 있잖아요. 내 성품이 달나라나 저 우주에 먼데 있는 거 아니죠. 어디에 있다가요? 나에게 지금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성품을 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또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김정혜 보살님, 왜 그럴까요? 왜 바깥으로 찾으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깥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왜 나갈까요? 바깥으로 왜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 거 내가 보면 되는데 왜 내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나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장현보살님, 왜 그럴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둘러보기 때문에.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모습에 들어앉거든.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어떻게 되냐? 네, 둘러보거든. 벌써 나다 하면 벌써 둘러보는 것이죠. 나라는 경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버려. 그 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하는 순간 벌써 둘러 나눠버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있다라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둘로 이미 나눈다라는 요걸 잘 몰라요. 이 생각이 잘 안 들어. 이 이치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있고 둘러보니까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러보는 것이에요. 둘러보는 것. 참말로 이 점이 어려운 점이다. 감산대사님도 그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해놓으셨죠. 저희 송덕거사님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셨죠. 예. 그 점이 어려운 점이라. 그러니까 텅 빈 허공 중에 나라는 그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과 나 아닌 것이 다 허공 중에 같이 있거든. 한 바탕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바탕이 하나라고 생각이 안 드네. 내가 지금 인지하는 나와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육진경계하고 이게 자꾸 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있고 세상이. 나와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 다 바탕자리의 나툼이라. 다 허공 중에 있어. 나와 내 세상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어째서? 몸뚱이가 내다고 하니까 딱 내라는 안이 돼버리고 세상은 밖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점일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지요? 지금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을 때는 무슨 꿈이요? 생시 꿈이요. 이 깨어 있는 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시 꿈이라고 해요. 우리가 꿈속에서 꾸는 꿈은요? 꿈속의 꿈이죠. 제2의 꿈이 됩니다. 이거는 제1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꾸고 있는 생시 꿈에서 어떤다? 깨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생시에 꾸고 있는 이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여기서 깨어날 수가 있죠? 수림씨,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가 있죠? 여기서 깨어나야 성품을 보든지 할 거 아닌가 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깨어날까요? 네? 꿈인 줄 알아야 돼요. 꿈인 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꿈인 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표고사님, 무슨 말입니까? 꿈인 줄 안다라는 것이, 아, 이거 지금 생식꿈이네. 생식꿈이네. 생식꿈이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생식꿈이네. 생식꿈이네. 이래도 이 생식꿈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되죠. 표고사님, 꿈이라는 거는 뭐지요? 꿈. 네? 헛것이요. 가짜요. 그래서 제가 로또 이야기 자꾸 했지요. 로또 이야기, 로또 이야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꿈속에서. 그런데 꿈 깨고 나서 그거 찾으러 안 가. 만약에 꿈속에서 1등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 찾으러 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요? 니 미쳤나? 이렇게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니 미쳤나? 왜 그렇게 할까요? 응? 꿈이 가짜인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수림씨,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 깨어나 봤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를 쓰는 거예요.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각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돼야 된다?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그 생활 속에서 있는 내가 모두 뭐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꿈이다. 환이다. 그림자와 같다. 꼭두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실제로 자기가 깨어나는 것이죠. 깨치는 것이죠. 깨어나는 겁니다. 꿈에서. 그것이 무엇이다? 성품을 보는 거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만 이대로 모든 모습을 두고 무엇으로 본다? 공성으로 본다는 거지. 모든 모습의 본성은 뭐냐? 공성이거든. 공성. 그래서 모습을 빈 모습으로 본다. 빈 성품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해놨냐면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허공성 보는 것이다. 견성, 허공성 보는 것이다. 그 허공성이 어디 따로 있냐? 이만 이대로, 몸뚱이 이대로, 육근 이대로, 육진경계 이대로 뭐다? 허공성이라는 거지. 이것이 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르게 이치를 공부하고 바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자꾸 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죠.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생식꿈을 깨려고. 생식꿈에서 깨어나려고. 모습공식 하는
이것도 나라고 하는 이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육진 경계도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허무하냐? 수림씨 허무하나요? 전부 다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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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허무한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었다에 들어앉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단멸상이라고 해요. 단견이라고 해요. 단견, 상견은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단견, 상견은 다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었으면서 비지 않는 이치지요. 비었는데도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무수 모습을 나타내서 살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그거지요. 빈 성품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모습을 나타내어서 무수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모습을 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었으니까 무수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 성품이 바로 무한한 공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공덕장이라고 말을 하죠. 열애장이라고, 그 장자가 뭐냐면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써도 담이 없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창고,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하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본래 이 텅 빈 이 공덕장 자리는, 우리의 법신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지고 젊음과 늙음이 없고 안다 모른다 선악 남자 여자가 다 떨어진 자리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되돌아서 지견을 세워서 환상놀이 노름놀이에서는 능히 남자 여자를 놔두고 선악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 남자 여자도 전부 허공성인 줄 알아. 우리가 지금 무슨 모습을 놔두어서 지금 인생살이를 하고 있죠.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공의 노름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허공성의 노름놀이에요. 이 우주도 허공의 노름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허공의 주인공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놈이라. 그놈도 허공성이라. 모든 것이 허공성이요. 백봉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삶이 다 환상놀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학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환상놀이라면 이 학인의 생각은 이런 뜻도 지금 들어가 있어. 환상놀이면 그렇죠. 허무하니까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 내포가 돼 있죠. 지금 이 학인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이 학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환상놀이 이렇게 하면 이분의 생각에는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놀이는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허공성의 작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과 그 모습이 둘이 아닌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에서 모습을 놔두어서 우리가 인생놀이를 하는가 하고, 또 둘이 아닌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그 법문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면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다, 시다, 예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전부 상대성 모습놀이라는 거죠. 전부 상대성 모습놀이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에서 시도 짓고
글도 짓고 예술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절대평등성, 허공성은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진 상대성의 압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압소식이라는 것은 그 둘로 나뉜 그 압소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나뉜 하나를 붙잡고 그냥 단견으로 떨어져 있거든. 예, 둘로 나뉜 압소식.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둘 수가 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둘 수도 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기 때문에 기쁨도 놔두고 슬픔도 놔둔다.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짧은 것도 놔두고 긴 것도 놔둔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놔두고 없는 것도 놔둔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이 말이 굉장히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요.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는요. 선이 따로 있고 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우리 늘 그렇게 배우죠.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요.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죠.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것과 악한 것이 다 공성이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착한 것도 놔두고 악한 것도 놔둔다. 그래서 착한 데도 들어앉지 않고 악한 데도 들어앉지 않는다. 착한 데 들어앉지 않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랴. 그 짓으로만. 착한 일도 안 들어왔는데 악한 일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환상놀이다. 사실은 이 점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잘 안 옵니다. 실감 잘 안 오지요. 이것이 생식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생식꿈이라고 해서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안이빛을 신이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에서 내가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인생사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별다른 얘기죠. 좀 다른 얘기죠. 그럴 겁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몸뚱이가 나라는 건 아주 미세번뇌입니다. 미세번뇌. 차츰 공부하다 보면 실감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반대로 공부가 안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안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공부 잘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야 합니다. 공부 잘 되는 것도 허공성, 안 되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불안해. 불안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끼죠. 늘 불안합니다. 사실은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하고 늘 불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불안은 그냥 따라오게 마련이라요. 그게요. 왜? 내가 잘못될까 봐 늘 불안한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될까 봐.
무엇이 뭐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우리 집이 잘못될까봐, 내가 이것이 잘 안 될까봐 이런 계속 불안이 그 말하자면 바닥에 깔고 있지요. 왜? 내라는 것이 늘 있으니까. 더 들어가서 보면 내가 그 일종의 그 인간이 태어나서 그 생존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것이 생존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부는 잘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공부 안 될 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 공부 안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걸 탁 붙잡아서 요거를 실제로 대입할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박원경 선생님은 어때요? 생활 중에서. 아니요, 불안, 그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고 했는데, 뭐 화가 난다든지 또 무엇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자면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그게 불평이랄지 또 좋은 거랄지 나쁜 거랄지, 이거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요. 그럴 때 이것이 좋은 것도 붙잡아서 내려놓고 나쁜 것도 붙잡아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혹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나쁜 거는 잘 그 경계를 이제 알아서 잘 내려놓게 되는데 항상 좋은 거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좋은 거 잊어버리죠. 좋은 거는 그냥 내려놓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기 표거사님은 어때요? 예. 좋은 거는 진짜 쏙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나쁜 거, 좀 나쁜 일은 뒤를 좀 돌아볼 수가 있는데, 수림 씨는 어때요? 잘 안 되죠. 좋은 것도 잘 안 되고 나쁜 것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하는 거지요. 연습을 자꾸 해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자꾸 보는 거지요. 실제로 자꾸만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그 힘이 붙어요.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내려놓고 못 되는 것도 내려놓고 밝음도 내려놓고 어둠도 내려놓고 남자도 내려놓고 여자도 내려놓고 자꾸만 내려놔야 돼. 어떻게 내려놓냐?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 없애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없앤다고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이러면 불안을 자꾸 없애려고 또 내가 화가 난다. 화를 자꾸 안 내려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자꾸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놔. 근데 붙잡아서 내려놔도 안 내려지는 거 천지 많지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송정훈 씨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안 내려지는 거예요. 예? 안 내려지는 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가만히 잘 보아야 됩니다. 만만한 것은 붙잡아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큰 거는 잘 안 내려놔집니다. 사실로 이렇게 해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보아야 됩니다.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세밀하게 잘 보아야 됩니다. 보는 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것을 가만히 잘 그곳에 초점을 딱 맞춰서 딱 보아야 됩니다. 우리 왜 어떻게 보냐면은
저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 영화 보면 그 저격수들이 이렇게 딱 그 보면 빨간 점이 이렇게 딱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가잖아요. 저격을 할 때. 그거처럼 정확하게 그 점이 그 사람한테 딱 가서 저격을 하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어난 것을 딱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한 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겹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상당히 뿌리가 깊거든요. 뿌리가 깊으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뿌리 끝까지 내가 바라보겠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 돼. 중간에 보다가 그만두면 안 되고 그거를 끝까지 내가 바닥까지 바라보겠다. 요 한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것을 한 번만 끝까지 그것을 바라봐서 그것이 그 뿌리까지 내가 한 번만 가서 본 그 경험이 있다면, 실제로 체험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너지가 너무 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그냥 깜깜한 밑도 없는 데서 순식간에 막 빛의 속도로 떨어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 근데 그걸 끝까지 가니까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한 그 끝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보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것이 감정이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기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든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한번 바라보겠다. 그 끝을 보겠다. 라고 꼭 생각을 해서 한 번만 끝까지 한번 보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업력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이 딱 다가왔을 때는 상당히 그것에 헤어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요. 사람마다 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것이.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는데 내가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끝까지 한번 보겠다. 도대체 이 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보면,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한번 봤다면 꼭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데 공부가 잘 되면 으쓱하고 안 되면 소침해집니다. 보통 우리들은 잘한다 못한다 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여깁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내 것이 되어 잘하면 잘한다에 쏙 빨려 들어가고 못한다 하면 못하는데 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내. 그것이 가장 근저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의 씨앗이요. 하는 내가. 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 하는 자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는 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는 자, 이 하는 자가 누구지? 이 하는 자가 누구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에. 이 하는 자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먹고거든요. 이걸 꿰뚫지 않으면은, 이 말하자면, 겉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다고 하는 이 하는 자, 이 하는 자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하는 자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반드시 말하자면 꿰뚫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 견성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